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많이 봐주실 거죠? 최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강유정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조성훈 간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성훈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김비치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치라입니다. 네, 먼저 조성훈 간사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흔히 말해서 경실련이 맞죠? 네, 시민단체로 아주 큰 단체인데 뭐 홍보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지만. 알겠습니다. 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 경실련이라고 하는데요.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이제 창립된 단체고요. 올해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많이 아시는 운동으로는 금융실명제 도입이라던가 한국은행 독립, 한약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는 재벌 개혁이나 부동산 개혁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실련하고 정경련하고 비슷한 곳인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다른 곳이군요, 성격이. 저희 내부에 있는 분들도 저희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정경련이라고 잘못하셔서 기자회견 때 그런 실수도 하시고 네, 저희 내부에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정반대네요. 저희가 정경련 해체 운동 제일 강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거의 효시 같은. 아, 그렇습니까? 그전까지는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뭐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에 이제 가장 현격하게 기여했던 이제 그런 단체. 훌륭하신 분이네. 요즘 가장 주력하는 운동이라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부동산 거품을 좀 빼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벌 개혁이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사회 불공정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두 축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간사님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4년 차 됐고요. 네. 네. 원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남북 관계 통일 쪽인데 현재는 이제 지방자치와 소비자 운동 두루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년 차는 딴 데서 경력직으로 들어온 4년 차인 거죠. 신입 4년 차가 아니라. 경실련에서 4년입니다. 네.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최욱 씨? 경력이 길어 보여요? 네. 경실련도 어떻게 해서 입사 시험 뭐 보통 기업들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갑니까? 네, 일반 기업처럼 공개 채용 형태로 사람을 뽑기도 하고요. 네, 요새는 이제 조금 사람 뽑는 게 덜 하긴 한데 저 때까지는 공개 채용 형태로 뽑았습니다. 많이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러긴 한데 시민단체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사람 뽑는 것도 여의치 않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 지원금 하나도 안 받는 단체죠? 네, 저희 경실련은 정부 지원금 전혀 없고요. 시민들 후원으로. 네, 시민들의 후원, 네,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일 하시는데 덩치만큼 목소리를 세게 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론에 네. 들어가면 아마 세지실 것 같은데. 목소리랑 덩치랑 좀 따로 노네요. 네, 제 덩치가 커서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북쪽에 이제 당 관계자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 남쪽에서 삐라가 계속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것 좀 저보고 앞장서서 막아달라고 제가 세게 보니까 앞장서서 막아주면 막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은근 재밌는 캐릭터시네요. 네. 오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상을 주고 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지난 5년간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을 주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받은 상은 600여 건이나 됐는데요. 언론이 상을 이용해서 장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벌이로 전락한 언론사 시상식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 조사가 이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실시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을 한정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실태가 드러났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된 게 없고 단순히 문제 제기로 끝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근절까지 한번 이뤄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243곳, 그다음에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안 됐었어요? 지역 이슈다 보니까 지역 언론에 한정해서 보도가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좀 반향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반향이 컸던데. 이번은 예. 일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다 공공기관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보도가 더 많이 됐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사 결과 내용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돈 주고 상 받는 병폐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조사 결과 5년 동안 언론사가 주최한 시상식은 총 166건이었고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제 상을 받으면서 돈을 준 것, 그러니까 시상 건수죠. 이제 600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제 언론사에 지급한 돈은 약 한 64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등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인 648건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의 98%인 63억 원을 이제 상을 주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언론사로는 동아일보였고요. 전체 163건 상을 주면서 2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약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약 9억 6천만 원, 그다음에 매일경제, 이어서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 순으로 한번 보면요, 이제 전북 고창군이 3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지자체로 나타났고요. 5년간. 네. 김천시가 2억 8천만 원으로 2위였고요. 그다음에 충북 단양군이 2억 5천만 원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억 8천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1억 6천만 원으로 2위, 한국남동발전이 1억 4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상을 줄 때는 상금도 같이 주는 게 우리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상인데요. 네. 야, 저는 이런 거 몰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돈을 주고 언론사에서 상을 받고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와, 나는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거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평소에 뉴스를 잘 안 보시나 본데. 광고를 찌르셨네요. 시사 프로 MC요. 그러니까요. 어느새- 왜 안 다루셔주세요. 그러니까 어느새 약간은 보는 사람들도 관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에 내려갔을 때 무슨 브랜드 상, 수상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지만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간 일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수상을 하면 기본적으로 원래 그 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적든 그렇죠. 많든. 근데 여기서 거꾸로 이제 지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수상에는 뭔가 좀 심심치 않은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짐작이 됐지만 어떤 점에서는 아주 세속적인 욕망하고 정치적 허명이 만났을 때 이 상만큼 달콤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수상실적, 시상실적이라는 게 우리 왜 학종이나 생기부에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한동안 생기부에 적을 것을 외부에 가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는 매관 매직처럼 상을 주고받고 혹은 거기에 약간의 여러 권력 관계나 금전 관계가 되는 것들인데 저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출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매건 매직처럼 직을 사고 파는 것처럼 상을 사고 판 것은 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제 내지는 행정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점에서 브랜드화를 추구했다라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놈의 허명, 이름 때문에 좀 너무 과도하게 혹은 가치 없는 돈을 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아마 이제 당사자들이나 언론사는 말을 똑바로 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돈을 주고 상을 산 게 아니야 이렇게. 왜 형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이 먼저 주어지는 형태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홍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이제 돈이 나중에 가잖아요.
근데 형태는 그렇다고 저도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상을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겠죠. 이제 홍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이 사태가 파악이 되지 사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란 형식으로 좀 더 정당성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알아낸 것인데 딱 보시면 생각보다 액수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 사업들을 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뭐 광고비 한 방에 뭐 몇 억씩 나가고 그러는데 5년 동안 몇 억뿐이 안 돼?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로 구성된 수많은 다른 어떤 기관들이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고 상을 받았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사마다, 그다음에 시상식마다 또 지자체마다 또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상에 대해서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2,750만 원까지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언론사나 이제 민간단체에 홍보비라고 하죠. 홍보비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저희 조사에 드러났고요. 실제 이제 방금 앞서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가 발표한 자료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발표한 금액은 64억 정도지만 실제 저희가 추정할 때는 100억이 넘을 수도 있겠다. 네, 제대로 공개 안 한 지자체나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보완이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상식 중에 가장 규모가 이제 있는 시상식이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이라는 건데요. 이제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 3사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입니다. 이제 이 행사에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걷어들인 총 수익이 이제 매년 한 3억 원을 상회하는 결과가 한 번의 시상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연속해서 이제 시상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매년 한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이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기업들까지 포함시키면 그 금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상으로는 이제 국가 브랜드 대상이라는 시상식인데요. 이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시상식입니다. 이제 중앙일보는 이 시상식을 통해서 매년 한 1억 5천만 원 가량을 수익을 얻고요. 그래서 14년부터 저희가 19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7억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홍보비 명목으로 일단 지자체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상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브랜드라는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브랜드라는 명칭이. 최욱 씨도 상 많이 봤을 텐데 신문에서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네. 근데 이게 상을 많이 1년에 또 비슷한 상을 많이 하는지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보면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국가 브랜드 대상, 국가 대표 브랜드상. 이 언론사별로 이름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런 시상식을 애초에 만들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애초에 이건 왜 생겨나게 된 거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에 나온 100여 개의 시상식 중에 아마 브랜드 들어간 단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뭐 수상의 어떤 취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밝혀진 걸 보면 앞서 말씀하신 조 간사님이 얘기하신 큰 시상식 등에는 홈페이지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공통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취지인데 저도 읽었을 때 이게 언론사 주관하는 시상식인지 아니면 뭔가 정부에서 뭐 경제 관련 부처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애초에 만약에 언론사에서 언론사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상 행위였다면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로 상을 주겠다라는 이 기능성을 굉장히 살린 호명이지 이 언론사라던가 혹은 시상 주체가 누구인지는 전혀 일부러 오히려 가리고 있다라는 형편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브랜드 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이게 여기서 어디가 어떤 게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것이고 어디가 이 3사가 함께 주최하는 것이 전혀 구분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전 기능은 조금 제 생각입니다만 그 수익 창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어쨌든 최근에 신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섹션화돼 있고 증면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증면이 되어 있는 한 섹션에서 이 브랜드 상을 전체 통으로 다루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지면을 활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종이신문사들의 고민이었을 것 같고 고민이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각사의 정체성을 세운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수상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동아일보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홈페이지 시상 취지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날은 비가격 경쟁에 의한 차별화, 바로 브랜드가 시장 경쟁력입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동아일보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냥 시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시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 그 기능성만 강조되어 있는데 결국은 상을 받는 쪽에서 혹은 지자체장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이 브랜드를 갖게 되는 거지 언론사의 브랜드화 전략은 전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왜 그 브랜드화 전략과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저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지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능성 어떤 호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브랜드 대상일까? 그다음에 비슷한 상이 똑같은 이름으로 많을까? 그거잖아요. 뭐 이건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평가가 용이해서이고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란 이름으로는 다 모두가 포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가장 그 훌륭한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가장 좋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슨 기계 제품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면 그거를 평가하는 방식도 굉장히 좀 세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른바 그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나 그 업계의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신력 문제도 사실 나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언론사들이 한 것들 가만히 방법론들을 보시면 다 설문조사입니다. 대부분이 설문조사예요. 무슨 지수라고 돼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기 투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어떤 측정 절차라든가 평가 절차 없이 되게 비교적 쉬운 인기 투표 방식을 통해서 그것도 대상이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것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상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테고 그러니까 편의하기도 하면서도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대상들을 상대로 이른바 돈을 걷어들이기가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언론사에서 대학 순위 발표하는 거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듯이 이렇게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품을 자기들이 이제 홍보 상품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대학이다 그러면 대학만 해도 그래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평판이라는 것도 존재하니까 그때 우리가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세밀한 지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표 자체에 이름만 번듯한 그런 지표지 실질적으로는 결국 인기 투표에 가까운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땅 짚고 헤엄치기 성격의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다 뭐 기업 상품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 투표가 가능한 최고의 MC, 최고의 방송인, 최고의 뭐 예능 스타 이런 식의 상품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여기 보면 브랜드가 경쟁력이다 돼 있는데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종합 호감도 같은 다양한 척도를 통해서 종합평가했다고 써 있는데 따지자면 전부 다 정성평가예요. 아무것도 양으로 혹은 지표로 객관화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이 상 자체가 브랜드를 가진 쪽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을 받음으로써 브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저는 또 다른 홍보 문구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성평가가 받게 될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지자체로서 혹은 행정기관으로서도 홍보가 절실한 입장에서 보자면 상을 하나 이거는 정성이잖아요. 상을 하나 받고 두 개 받고는 또 숫자 노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조금 서로 이익이 맞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인 어떤 지표들이 로서의 수상이 계속 만들어지고 좀 넓어지고 비슷한 것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백상예술대상 받지 않았습니까? 네. 상도 받고 돈도 받은 거죠. 우리는 상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금을 네. 받았죠. 우리 쪽에서 뭐 들어간 건 없는 거죠. 네, 이번에 안정필 자유언론상 같은 경우도 그 네. 유족들이 그 오히려 유족들이 십시일반. 십시일반. 예, 그래서 네. 정말 네. 죄송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게 상으로 진정한 다 알고 의미의 상이죠. 있어요. 네.
근데 이 처음부터 뭐 응모를 받을 때 홍보비를 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처음에는 상을 주고 그다음에 홍보비 명목으로 요청을 한다. 지금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론 홍보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을 받고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뭐 그렇죠. 다룰 기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다뤄주면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당연히 그 언론 홍보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기사는 되도록이면 안 나가고 긍정적인 기사는 최대한 많이 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그 관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나가기로 예정돼 있고 게다가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홍보비를 집행하라 그러면 굉장히 아마 옳시구나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보비 효과가 굉장히 크다. 소위 가성비 좋은 상이다라고밖에 지자체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한 시상식에 상 받게 됐으니 홍보비 먼저 입금하라라고 경주시에 보낸 공문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주시는 실제로 이 비용을 지불을 했고 최종적으로 수상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 경주시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또 들어봤고요. 앞서 조 권사님 말씀하신 경신련 조사에서 가장 많이 돈을 지출하고 상을 받은 고창군의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KBS의 김비치라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상을 하면 좋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나요? 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번 할 수는 없지만은 3번 정도는 해도 하고 그래 이 브랜드를 살리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 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신문 광고를 하면은 뭐 적어도 몇천 이렇게 넘어가기는 또 쉬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뭐 전국적인 매체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 시에 굉장한 홍보 효과를 뭐 적다면 적은 거지만 좀 많다면 많은 거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사실을 저는 판단을 했어서 어느 지자체나 또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 기본이잖아, 그죠? 수많은 무슨 시상식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실제 이렇게 관련된 팩스나 연락을 좀 많이 받으시는 예, 거죠? 봤죠. 예, 전화이 많이 들어오죠. 시상식이 많잖아요. 막 4, 50군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나마 제가 판단했을 때 건의가 있고 뭐 신문사 연합 광고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 스크린도 광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광화문 서대문 대형 전광판 광고 다양한 신문 잡지 광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체로 패키지처럼 하니까 이 정도 좀 괜찮다 판단하에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지 뭐 이게 돈 주고 직접적으로 하면은 참여 자체를 안 하죠. 시상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농가들한테도 좀 이렇게 알리고 또 농가들이 이제 마케팅하는 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네, 김비치라 기자가 지자체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언론사에서 굉장히 제안을 많이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지자체가 좀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에서도 소위 수상 특전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지자체 얘기 들어보면 최고의 수상 특전은 바로 중앙일간지의 기사가 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일간지에서 기사 한 번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확보한 공문만 봐도 특집 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홍보 자료를 먼저 보내라. 데드라인까지 정해줍니다. 경주시도 실제 수상하고 기사도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정통 언론의 권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문 지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충주시 홍보 영상이라고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 홍보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충주시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SNS 미디어라든가 뉴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때 지자체 기관장들이나 지자체장들이 만족해 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앙 언론
기존 그러니까 일간지 신문에 실렸을 때 훨씬 더 홍보 효과가 크다고 느낄 것인가. 홍보 효과라는 게 사실 어떻게 수치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 언론이 갖고 있는 권위를 저는 언론사가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언론에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명 광고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실적처럼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언론사가 자신에 남아있는 그런 권위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의도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장사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데 언론사들이 이제 광고비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예산 구조라든가 이런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뚫고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협찬이나 후원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 협찬이나 후원 수익을 얻기 굉장히 좋은 간판이 이제 바로 이 상이나 뭐 마라톤 대회 같은 이런 대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거기다 수수료를 떼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이거는 이제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도달 범위, 이게 이제 홍보력인데 이제 도달 범위, 많은 사람한테 도달할 수 있다. 그럼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한테 보여준다는 건 많은 사람한테 도달한다는 얘기고, 게다가 이제 공신력이라고 하는 후광 효과까지 딱 더해지고 나면 이것이 나중에 지역민들한테 이제 홍보 같은 걸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중앙일간지 이런 식의 내용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홍보력과 공신력을 이용해서 부족한 어떤 수익을 채울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거리고, 지자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돈만 내고 참가하면은 상 주는 운동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류에 이름 붙여가지고 주는 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운동회에 참가할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태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이름도 잘 구별하기 어려운 이 상을 받으려고 기관에서 왜 돈을 주면서까지 받으려고 하나 했더니 이 기사가 나가네요. 특전이 아주 좋아요. 이 괜찮네. 그리고 한 대상, 그 브랜드 대상 홈페이지 특전을 실제 보니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한 브랜드 실무자와 관리자의 공적상을 검토해서 남다른 개인에게 공로상을 시상한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상을 수상하게 한 사람도 받는 거죠. 굉장한 이제 그 끌어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유인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공적 같은 거 이런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때 이게 이제 공신력이 있는 데서 이와 같은 공로상 같은 거 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신상이 돼서 또 안에서 이제 좋은 인사고과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수상을 했는데 홍보비를 안 낸다. 안 내면 이 특전은 없는 건가요? 기사가 안 나가겠죠. 그냥 상만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을 줘서 여기 특전들은 참 좋아요. 특집명 홍보 기사도 게재해주고 그리고 전광판 광고도 지원해주고 SRT 영상도 광고해주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시상 내역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에 대한 일종의 대가가 지불이 된다면 결국 이게 이제 살고 파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걸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점에서는 제 예측이긴 합니다만 결국 모든 지자체가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이 상을 시상하면 끝나게 될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지자체에서 혹은 어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브랜드상을 수상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 효과를 누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같은 지자체 내지는 행정기관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 상 같으면은 점점점 이렇게 상의 위상이 올라가겠지만 매년 조금씩 나눠 먹기씩 돌려 먹기씩 상이 된다면 그게 바로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상을 돈 주고 사고 팔면 안 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좀 헷갈려가지고요. 네. 저는 반대로 이득 보는 사람 누군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는 뭐 우리 특산물 홍보하는 거다, 지역민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지역민들 정작 그 브랜드 만드는데 종사하는 분들 도움 되는지 상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그 시상식에서 수상하고 상패 들고 사진 찍는 거는 뭐 시장이나 군수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지 자체를 고려해 본다면 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이제 이득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식이나 이럴 때.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는 거지. 사실은 지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이 이런 식의 홍보비로 집행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당장은 누군가 손해보는 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돈이 딴 데 쓰였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때 쓰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개인의 영전을 위해서 공공의 자금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민들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상이 많은지 그리고 그게 홍보비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지역민들은 아마 몰랐겠죠. 네, 몰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지출이 되는데 이건 어찌됐건 지역 주민들이 그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건데 그 위임한 권한을 막 썼다라고 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을 일종의 배신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각 지자체들이 홍보가 굉장히 크잖아요. 관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 그 자치단체의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꼭 지자체장이 나와요. 그럼 광고나 홍보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바라보면 홍보 효과랑 광고 효과가 높은 인물이 나와야지 그 효과가 높은 건데 왜 지자체장이 나올까 이거잖아요. 사실은 형식은 그게 지자체를 홍보하는 거지만 지자체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나마라도 그래도 지자체에 대한 인지를 높인다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브랜드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역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실질적인 이득을 높여주는 효과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아까 그 해당 공무원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반박하려고 물어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이나 이런 거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산품에 붙은 어떤 로고, 그다음에 홍보 로고가 농민들에게 이제 자부심을 높여준다라고 하는데 농민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금이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길 원하지 이 브랜드상 연속 9년 수상, 10년 수상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거를 거치지 않는 그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렇게 열심히 상에 응모도 하고 상도 받고 할까요? 저는 만약에 그런 치적사항이 광고 전단, 그러니까 선거 전단 만들고 할 때 한 줄 한 줄 적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상을 받으려 노력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브랜드상 하면 우리는 기업부터 일단 떠오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행정기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말 그대로 홍보 이미지를 가지고 선출직으로 선출되는 장이기 때문에 되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 수박이 상을 받고 특정 뭐 고창 수박이 상을 받고 어디 토마토가 받으면 그 토마토가 시상식에 올라가던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군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서 언론 보도에도 군수 사진밖에 네. 안 나와요. 토마토랑 그 수박 사진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것만 봐도 목적을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이라면 끝내 전국에 있는 모든 농산물에 이 상이 다 붙어 있으면 그 역시 또 효과가 없죠.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겠네요. 그 언론사에서 주는 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공정할 것이다.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심사 과정이 굉장히 투명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을 좀 살펴보죠, 간사님. 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시상식이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그 언론사에서 주최한 시상식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기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마저도 없는 게 대다수였고요. 대형 시상식 일부에만 이제 홈페이지 있고 그 안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을 주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시상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소비자 54,813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엄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상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엄정한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이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번 수상을 하게 되면 같은 지자체가 매년 이제 동일하게 수상을 하게 되고 반복해서 수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엄정하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수상 지자체나 공공기관 선정했다고 하면은 수상하는 기관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번 수상을 하게 되면 뭐 보통 4년, 5년,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연달아서 계속 수상하는 그러니까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매년 그 기관이 잘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 드린 이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같은 경우는 분야가 되게 이제 촘촘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복분자 부분, 사과 부분, 곶감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딸기 부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있어서 각종 이제 그 분야를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가 지자체에 이 수상 관련 공문을 보내는 과정만 봐도 좀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입수했다는 그 경주시에 조선일보가 보낸 공문만 봐도요. 지금 보면 이 공문을 보낸 날짜가 3월 21일인데 3월 25일에 최종 심의회가 개최되었다.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결과는 3월 25일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3월 25일 이후에 이 공문을 보냈다면 저희가 이런 의심은 하지 않을 텐데 3월 21일에 이미 3월 25일에 개최되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적힌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경주시에 물어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창군 등의 다른 지자체에게도 또 한번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수상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다 오갔기 때문에 공문을 먼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네. 실무적인 논의는 광고 쪽에 있는 뭐 홍보 담당자들이랑 하셨어요? 아니면 직함이 기자인 분들이랑 하셨어요? 지금 현재 특정인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가 조선일보 이제 관계자분들이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로 등록됐는데 그 시상식 관련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소비자 조사하고 뭐 마케팅 전문가 심사 이런 과정에서 참가를 할 거냐 이제 원격적으로 공문이 와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참가하겠다 하고 그 이후에도 이 광고 공동 마케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로도 참가를 할 의향인지 없는지를 우리 보고 판단을 하는지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에요. 시상이라는 게 꾸준히 뭐 이제 뭐 8년 연속, 9년 연속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이제 받아야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 끊기면은 좀 아무래도 좀. 네, 지자체 관계자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왜 상을 받은 쪽에서 이렇게 쩔쩔매는 느낌을 받는 건 뭘까요? 굉장히 쩔쩔매고 그러네요. 만약에 홍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광고주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광고를 맡긴 건데 왜 이렇게 쩔쩔매시는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락이 왔고요. 거기서 제공을 해달라고 해서 했고요.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를 나누면 갑은 언론사 쪽이었던 것 같다라는 제 짐작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동아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소비자가 함께 한다라는 이 기준에서 이제 심사 과정을 보자면 뭐 최초 상기도, 보조 인지도, 브랜드 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서비스 품질, 충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상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부합하시겠죠. 부합하시겠는데 꼭 저는 저 두 지자체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시상하는 쪽, 상을 주는 쪽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쪽이 훨씬 더 상을 받을수록 더 권력이 커지고 힘이 커지는 좀 기이한 현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그러네요, 되거든요. 진짜. 일단 홍보비로 명목으로 간 건 사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 지자체에서. 근데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나 실무진은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하고 연계된 문제에 있어서 뭔가가 드러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간에 누군가가 이걸 밝히려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였느냐 아니냐의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실제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공문의 어떤 시차 이런 거는 뭐 단순 실수라고 변명을 해도 괜찮을 것도 같고요. 근데 짐작하건대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까 참가 얘기도 나왔었지만 일단 후보자 내지 이제 참가 가능성을 따지고 나서 이 얘기는 결국은 홍보비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홍보비를 낼 의지가 없으면 빼야죠. 수상에도 빼거나 또는 적어도 기사가 안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뭔가 타진을 하고 거래를 하는 단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럼 이제 공무원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상자가 돼서 나갔을 때 어떤 비용 부담과 함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따져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한번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또 여기서 나왔지만 계속해서 연속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연속적인 거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자기가 점점 이제 불리한 입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뭔가 이번에는 잘못했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실무자 입장에서 보는 위에서 이제 뭔가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한 번의 실적을 계속 똑같은 실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업무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생겨날 거라고 짐작이 돼요. 글쎄요, 좀 언론사 아까 전화 그 통화 내용으로 보면은 미리 일단은 통화를 하고 상을 주겠다 말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오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사 공정한 심사 과정이 있으니 후보로 참여를 하라라는 게 명백하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텐데 일단 어떤 서류 응모 과정 없이 구두로 오갔다. 그리고 최종 심사도 전에 먼저 홍보 자료를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다라는 것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지금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반복해서 먼저 제안했다, 후보가 됐었다, 고려를 해봤다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들을 대행해서 어떤 시상식을 만드는 사무국들을 좀 취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런 언론사가 주최하는 시상식에 대행사가 이렇게 끼어 있나 보군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호텔에서 어느 시상식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꽃다발도 준비해야죠. 뭐 행사 자체를 준비해야 되니까 전문 영역에게 맡길 수는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홍보비가 오가고 언론사와 또는 지자체 간에 돈을 주고받는지는 대행을 하는 업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럼 홍보비 명목에 입금하라는 금액이 언론사로 직접 들어가는 거는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대행사가 끼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거나 뭐 비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거의 네. 모든 거래 관계는 중간에 이른바 에이전시라고 불리우는 대행사가 꼈을 때 거래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라든가 뭐 홍보에 관련된 그런 일들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가 그 일을 중간에서 거간해주면서 양쪽을 그러니까 광고주나 홍보주의 입장과 그다음에 언론사의 입장을 조율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래 구조 자체가 이상한 거래 구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보 광고나 특히 지자체처럼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광고비를 집행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거쳐서 실사를 거쳐서 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수수료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일종의 에이전시 대행사 역할을 원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수료 수익을 가지고 언론진흥 업무, 언론사를 지원하거나 이런 식의 진흥 업무나 저널리즘에 관련된 연구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고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협찬이나 후원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을 직접 거치는 게 약간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홍보대행사가 껴서 언론진흥재단 쪽에 이제 뭔가 의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약간 문제를 없게 만드는 식의 일들을 해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홍보대행사 역할이 뭐였을까 이건 짐작이긴 한데 확인해 보진 않은 건데 언론사는 실제로는 평가 과정이나 평가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이름과 지면, 기사를 위한 지면만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대행사가 거의 대부분의 실무와 그다음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시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이걸 언론사가 직접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언론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평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직접 다 챙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이 대행사들이 대부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언론사 손에는 아무것도 안 묻네요. 이 앞서 지자체 측에 제가 누구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행사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조선일보, 그러니까 뭐 특정 신문 관계자입니다라고만 했는데 이 관계자는 사실 기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자체를 출입할 때 이미 그 실무자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면서 우리 이런 시상식 있는데 언제 열려요? 이런 부문 응모하시면 이런 특전들이 있대요라고 평소에 설명을 하고 또 관심을 보이면 설명까지 하고 그 조율하는 역할을 기자들이 맡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기자들은 굉장히 어떤 영업사원처럼 이 기사 외에 부대 업무를 해야 되는 실적처럼 느껴져서 실제 이런 압박 때문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업무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실제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언론사에 기자가 직접 지자체에 접촉을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앙 일간지, 메이저 일간지들 같은 경우는 기자가 광고 영업이라든가 이런 영업에 관련된 업무는 안 맡는 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이긴 해요. 편집과 광고의 분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인데. 지역에 있는 이제 소규모 신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실질적으로 영업사원 역할을 기자가 직접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고요. 최근 들어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고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광고부나 영업부가 그 일을 하기보다는 기자가 직접 나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실적으로 쳐주는. 이유는 출입처와의 관계에서 기자가 가지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자가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취재 대상자 또는 앞으로 광고나 홍보를 해줄 대상자가 상당한 압력을 이제 처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자 손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의사결정력이 높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죠. 네. 계속 상을 받고 홍보비를 내다가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기도 참 그렇죠.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모든 광고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소문이 되게 뻔하거든요. A라는 신문사가 B라고 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광고나 홍보를 받았다 그러면 C라는 신문사가 가가지고 또 얘기해요. 쟤네는 줬으면서 왜 우리는 안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르는 척 해줘라고 이제 그 거래 관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만약에 그게 이제 정보가 겉으로 노출이 되면 여러 군데 언론사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상 같은 경우도 특정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언론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약간 감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밀월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될 테고 그 지자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홍보와 홍보주 약간 이런 역할이 된다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언론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문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전통적인 언론 매체로서의 권위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 상이라는 게 결국은 끼워 팔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신문사의 권위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또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더 끼워 팔기를 통해서 밀월 관계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중앙 언론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연의 역할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에서 시행한 이번 조사는 서울신문이 함께한 게 맞죠? 예, 서울신문하고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요청이 온 건가요? 서울신문에서 이런 기획 기사를 좀 해보고 싶다. 저희가 이전에 2017년도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조사했던 내용 보고서 전국 단위로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서울신문이 직접 그 이제 조사를 나서게 되면 언론사기 때문에 공정하게 조사가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서울신문은 배제되고 오히려 온전히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나서서 자료 수집부터 해서 분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기획 기사를 서울신문에서 쭉 냈었는데요. 돈 주고 상 받기 싫대에 대해 상을 받고 스펙을 삽니다. 이런 기획 시리즈로 잇따라 지변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자체 기관장 돈 주고 상 받기 최근 5년 동안 세금 100억 썼다. 광고 홍보비 명목 49억 원 수상 대가. 유명 호텔에서 호화 시상식 남는 장사. 광역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시상식 관련 예산 집행 분석, 곳간에서 해마다 수천만 원 상패값, 군수는 선거마다 수상 경력, 얼굴값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냈습니다. 서울신문은 총 212개의 기관이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민간단체 주관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93억 1,9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대부분 광고비나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관련 기사들에서 언론사에 돈을 주고 상을 받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실명과 지급한 돈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 쪽 액수만 공개가 되고 돈을 받은 언론사 명단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쪽에 문제가 많다라는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경실련이 이미 다 공개를 한 건데 서울신문은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또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아무리 그래도 자꾸 비판만 하지 마세요. 언론 관련 보도한 서울신문도 이 자체도 좀 그럼 대단한 이런 거 기획을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죠. 에헤이, 이거 참 사람 팍팍하시네. 잘한 건 또 잘했다고 얘기해줘야죠. 일단 뭐 서울신문의 기획과 그다음에 사실은 동종업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어떤 시도를 한 것 자체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요. 칭찬해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피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같은 업계에 대한 이 정도 비판만 해도 되게 큰 비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갔을 가능성이 좀 있고 뭐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식의 경우로 아마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도 좀 아마 있었을 테고 뭐 내용적으로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대응력이에요, 대응력. 지자체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언론에겐 밥입니다, 밥. 가장 까기가 좋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선출직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대놓고 비판을 해도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자체를 주어로 해서 악당으로 만드는 방식의 기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언론은 그 안에 숨어 있지만 같이 하면 부담스럽고 언론은 대응력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보도로 이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법적 소송도 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옆으로 이제 치우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죠. 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상을 받은 내역들을 좀 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그 경실련에서 만든 자료 보고 가장 놀란 게
김용균 참사 불은 한국서부발전이 안전경영 대상을 3년 연속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로 봤던 내용과 수상 내역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원랜드가 채용 비리 원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적자원 개발 대상을 받았어요. 이런 건 화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문 기사에서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언론과 신문에서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수상이 이루어지고 이 수상이 기사 형태로 신문에 실리게 되니까 오히려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언론 소비자들에게 헷갈릴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혹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약간의 오명을 싣기 위해서 더더욱 상에 좀 더 매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코레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하기 좋은 100대 행복 기업으로 2014년에 선발이 되었는데 수상을 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코레일 네트워크스가 10년 넘게 승무원 고용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많은 승무원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수상 내역과 그 기업 혹은 지자체가 겪었던 것을 정반대에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정도로 일종의 이미지 세탁용 수상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잖아요. 일단은 평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랬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평가 절차가 굉장히 좀 이상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려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의심을 한 가지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재벌 총수가 잡혀갈 때마다 언론사들의 광고 홍보비 집행력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은 나쁜 이미지를 덮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가 있는데 찾아가서 그 동기를 해소시켜줄 그런 식의 제안을 하고 거래를 했을 가능성, 이것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코레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출 금액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언론사의 영업 비밀이라고 자기들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신들이 언론사의 영업까지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몇 차례 일단은 공개를 거부를 했고요. 이제 그거를 왜 그럴까 한참 봤더니 그 영업 비밀이라는 게 이제 상을 주고받는 게 어찌됐건 일종의 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상을 받고 돈을 주고 또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영업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런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했을 때도 금액만 가리고 공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코레일이 이 언론사의 영업 비밀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네, 코레일 네트워크스가 언론사의 영업 비밀을 자기가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영업 비밀을 이제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공개의 예외 대상이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사생활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에 관련된 것들은 자기의 거래 당사자니까 자기는 공개할 수 있어도 이쪽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예외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끌고 왔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예전에 김재동 씨 가지고 보도하는 거라든가 강연료 보도하고 이런 것들 보면 시장가를 그대로 다 그냥 오버에 가까운 방식으로 까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 자신들의 영업 비밀은 보호받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식의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거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훨씬 더 큰 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거래 관계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일단 서울신문이 익명으로 언론사를 가린 것, 그렇게 처리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경실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도 내부적인 이제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공개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지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고 기자회견 하기 직전까지도 이것을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민단체고 공익을 목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겠다. 대신 저희가 또 3개월 동안 고생도 했고 팩트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고요. 저희는 경실련 뒤에 숨겠습니다. 저희 뒤에 숨으셔도 돼요. 이 발표 뒤에 관련 언론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취재를 위해서 이제 방송사에서는 연락이 일단 많이 오셨고요. 이제 이 해당 언론사들에서는 이제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저한테 연락이 몇 번 왔었는데요. 조선일보 이제 상 받은 건수를 저희가 밝히고 금액도 적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 목록 중에 자신들은 자기들이 돈을 써가면서 주는 상이 있는데 다 전체가 다 돈 주고 상 받는 거라고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 시상식의 권위가 떨어지고 네. 상을 받은 사람들의 상을 받으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조선일보 환경대상, 한일국제환경상, 만해대상,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이 4가지는 자신들이 이제 직접 돈을 이제 줘가면서 상금을 준다. 네, 상금을 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빼달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자신들도 이제 돈을 받고 상을 준다는 걸 인정한 홍보비 명목으로 받고. 네. 그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준 거라고. 그러면은 자사 홍보가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을 줬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런 상들도 어떻게 보자면 결국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상금도 되지만 조선일보 스스로 홍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조선일보가 스스로 당연히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이제 돈을 주는 형식으로 원래 상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근데 여집합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문제일 테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래도 저 차이가 있는 건 홍보의 효과를 노리는 쪽으로부터 돈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언론사들이 상을 주는 경우는 자기들이 막 돈을 막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지금 후원자를 모집해서 좋은 대의 명분에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가 결과를 거쳐가지고 좋은 데에 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후원자와 실제 그 상의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할 가능성들은 높아요. 김비치라 기자가 이제 경실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입장을 또 취재를 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실련은 조선일보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다수의 상을 돈을 받고 상을 주는 사업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공정한 심사로 수상자가 선정되는 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수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실련의 사과와 보도자료 정정을 요구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덧붙여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 지자체가 이렇게 언론사 시상식에 이른바 뭐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상 타는 관행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뭐 상장사는 꽤 오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이 이제 훨씬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건 맞고요.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된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일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같은 권고를 했어요. 특히 이제 공공단체들한테 이제 지자체나 자치단체장이나 뭐 공공기관들이 이런 상을 언론사로부터 받아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 권고를 했고 만약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쓰려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에 관련된 내부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러니까 승인을 얻었을 때만 관련된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현재 뭐 상태를 보면 이 권고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민간 포상 심의 제도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다 보니까 2013년도에 한번 어떻게 이제 권고안을 도입했는가 봤을 때 3군데 지자체가 도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7개가 늘은 10개의 지자체가 지금 민간 포상 심의 제도를 도입한 상황이고요. 그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좀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그게 있더라도 상을 뭐 돈 주고 상 받는 거는 전혀 뭐 지장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시상식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잠시 나누긴 했었는데 그 선거에 활용이 되는 그 사례들을 또 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이 기획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왜 돈을 주고 상을 받았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거에 딱 이용되기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치러진 민서 7기 지방선거 지자체장 그 당선자들 기준으로 이제 선거 공모물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재선 이상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재선 이상 당선자가 79명인데 그 79명이 62%에 이르는 49명이 이제 본인의 선거 공모물에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이제 준 상을 받았다고 이제 상훈을 이제 공보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기에서 보니까 또 일부 지자체장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 있는데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한국에 영향력 있는 CEO 대상, 대한민국 경제 리더 대상,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 대상 등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인데 이러한 시상식에서 이제 지자체 예산을 주고 상을 받고 또 그 상 받은 내역을 또 성공물에 쓰면서 자신이 이제 그만큼 유능한 이제 지자체장이다라는 홍보를 같이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도 문의를 해보면 상 받은 내용만 허위 사실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선거 공보물은 뭐 정당 명의나 기호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거기에 수상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뭐 안 된다라는 그런 세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수상 실적 기재 자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문에 실리는 일 자체가 두 가지잖아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근데 이 잘하거나의 영역으로 이제 수상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또 수상 영역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이런 신문에 실리는 이 사건 자체를 어떤 점에서 수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신문에 저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요.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일을 널리 알리는 것도 있죠. 광고 효과 같은 것들을 저는 신문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저는 이게 정치적인 것과 일종의 선거랑 엮이게 되면은 이런 좋은 의도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결국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훨씬 더 큰 건데 지금 경실련에서 그 조사한 것들을 보더라도 숫자적으로도 보자면 결국은 이용도 하고 있는 측면이 훨씬 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네, 정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돈이 오고 가거나 직접적인 이익이 오고 가는 관계로만 포착될 수 없는 배경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처,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들 같은 좀 힘 있는 기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기타의 어떤 유형무형의 이득을 얻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지 직접 돈을 쓰거나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아마 여러 가지 일종의 품앗이적인 관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돈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장이 있으면 한 번쯤 좋은 기사 쭉 써주고, 그럼 굉장히 고마운 마음에 예를 들면 뭔가 더 좋은 정보를 주게 되고, 이런 식의 관계들이 이제 쌓여가다 보면 그것의 종착지가 이제 물적 이익들이 교환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현재 언론 산업의 위기라든가 지자체장들의 어떤 당선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득의 어떤 목적들이 어울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강력한 카르텔을 만들 가능성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일단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죠. 네. 더욱이 이 언론사가 진행하는 시상식의 후원 기관으로 정부 부처 이름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셨죠? 네, 저희가 진짜 일 많이 하셨네요. 시상식을 이제 대한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주체나 주관에는 보통 언론사가 다 들어가는데 후원에는 이제 정부 부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137건의 이제 시상식에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돈 주고 상 받는 내용들이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에 후원을 계속 할 건지 아닌지를 답을 해달라 했더니 한 10개 부처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후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이제 부처는 이런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서 전혀 내용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요. 자신들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오기도 했고,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데이터를 보내왔는데 저희가 직접 조사한 자료하고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따져 보니까 그 부처에서는 제대로 그 자신들이 어느 시상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후원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자신들은 자기들이 정리 다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왔는데 전혀 뭐 누락된 것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왜 그런가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정부 부처가 이제 후원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상식에 권위가 올라가게 되고 또 그 권위를 보고 또 더 많은 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 부처도 이름이 들어가면 자기네 또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뭐 관할 영역에 해당하면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측면들도 좀 있어요. 네. 아까도 제가 평상시 언론사하고 정부기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까지 이름 빌려주는 거 그렇게 어렵나? 그다음에 그 목적이 괜찮다면 우리가 있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면 게다가 우리 업무의 영역이라면 하면서 이제 생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 또 상당수가 그러니까 굳이 안 줄 이유가 없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 안 빌려줄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결국적으로 어떤 식의 물질적인 어떤 이득 관계로 연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걸 차단하는 그런 방식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관계로 시작했던 것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름을 불려준다거나 뭐 공신력을 빌려준다거나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어떤 부정을 저지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굉장히 엄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 주고 홍보비 받고 기사 내주고 이런 언론사들이 진행하는 시상식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점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상하면은 얼핏 보기에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여요.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일을 한 것 같고.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상이라는 게 받아서 기분 좋은 건 맞지만 문제는 결국은 지자체장 내지는 행정기관장, 정부 부처, 언론사 그리고 상을 주최하는 이 기관 넷이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결국은 이 지자체가 상을 받았는데 지자체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그 상품을 만드신 분들이 아니라 장만 혜택을 보고 그리고 정부 부처도 이름을 빌려줌으로써 자신이 뭔가 한 역할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누리고 언론사 역시 후광 효과를 마음껏 누리고 상 주최 기관은 거기서 실익을 얻는다면 이 네 개의 이 꼭지점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권력이 형성될 수 있고 나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너서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이렇게 좀 드러난 마당에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일종의 사조직 내에서의 뭐 모피아라 부르기도 했고요. 여러 관계들처럼 이너서클로서의 어떤 권력기관이 되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상은 상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것들을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에 대다수의 언론들이 한 학생의 수상 과정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경실련이에요? 무슨 경실련입니다. 경실련만 이렇게 관심 갖는 거. 이거 저는 진짜 좀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표창장에 그렇게 관심 갖던 사람들이 자기가 주는 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역설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모럴 해저드의 문제, 다시 말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분명히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사가 공신력을 갖고 그나마라도 평가에 대한 어떤 나름의 홍보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희소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이 상의 의미가 점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결국 공신력마저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되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마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행동이 정부나 지자체들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대단히 자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떨까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최욱 씨가 자꾸 강조를 하니까 더 많은 언론사에서 좀 더 그 보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자료 발표했는데 방송사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쓰시고 취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많이 돼서 되게 좋았는데요. 근데 또 신문사의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침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이제 동종업계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못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보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이번 한계가 있었는데 언론사가 본인들이 포함돼 있건 안 돼 있건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으면은 한번 이번 문제를 다뤄서 이번 기회에 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옛날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셔서 그래서 이런 시상식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펙을 원하는 사회에선 줄어들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자체도 스펙 원하고 개인들도 스펙을 원하고 어딘가 한 줄 쓰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저신뢰 사회를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정보 자체가 값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상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식의 것들이라면 그 한 줄의 레커멘데이션 추천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잖아요. 저는 이런 추천 방식이나 이렇게 그런 식의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방식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점점 많은 스펙을 채워야 되는 것으로만 그거를 이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 그럼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신뢰가 낮기에 이렇게 언론사들조차도 스펙 장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스펙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종이신문 예전보다 굉장히 뭐 권위나 위력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통하는 세대도 있고요. 저는 권위 있는 상 받으셨잖아요. 많이. 네, 막 받았어요. 진짜 권위 있는 상이에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심사 과정 같은 것들이 꽤 투명하고 재미있으면 그 자체가 사실 기사가 돼야 돼요. 누가 심사위원회 참여했고 어떤 심사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사진도 찍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정이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기사 콘텐츠인데 그게 전혀 없이 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리는 곳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허술하게 우리가 언론사에 기대하는 어떤 시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증명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잘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취재 과정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고 투명하게 그래서 점점 더 그 상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정말 받는 사람이 영광이 된다면 브랜드 상이라고 왜 나쁩니까? 그런데 그게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고 정보 비공개하게 된 게 너무 많아서 과연 누가 받는지도 좀 의미가 없고 받는 사람만 좋아하는 상이라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듯이 좀 거래의 측면이 또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조사하시면 어떨까요? 매년. 저희도 이번 실태를 한번 점검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실태를 드러냈는데 실태 드러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좀 근절까지 이뤄내는 게 이번에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일 기준으로 그 다음 날인데 이제 국민권익위원장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라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다 보니까 또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권익위가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저희가 촉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는 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설 것을 저희가 촉구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빠졌는데 그 권익위의 권고안이 계속해서 권고안으로 그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 지켜도 그만인 거거든요. 공공기관은 제외되어 있는 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단순히 권고안으로 너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권익위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포함돼서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이 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저희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아, 경실련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어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제? 경실련입니다. 네. 경실련 조성훈 간사님 그리고 김비치라 기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